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일본의 올림픽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2020년 원래 7월 24일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올림픽이 연기가 되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은 1988년에 이 애니메이션계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에 가까운 굉장히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셀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던 애니메이션이고요. 지금 봐도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좀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이 애니메이션이 2020년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릴 거다라는 식의 예언, 일종의 예언같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그런 거를 예측을 하는 게 있었었고, 추가로 이 올림픽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식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30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 내용 안에 들어있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실제로 도쿄 올림픽이 1년 정도 지금 연기가 되긴 했는데 만약에 취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중계권료라든가 아니면 스폰서 비용에 이게 한 5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거를 좀 IOC 측에서 이제 잃게 되는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20조에 가까운 돈을 이 올림픽을 위해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날아가게 되는 판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올림픽이 취소가 됐던 경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요 기간 동안에 총 3번의 취소가 있었고 1940년에 일본에서도 원래 열리기로 했다가 취소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취소가 되게 되는 거죠. 아키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토모 가스히로라는 이제 만화가랑 감독인 거죠. 이 사람이 만든 SF 애니메이션이고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1919년에 네오도쿄라는 게 생기고 거기를 배경으로 지금 나오는 만화이고요. 이제 이 만화 안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는 문구가 있는 장면이 있고 거기 동경올림픽까지는 147일이 남았다라는 식의 장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꼭 성공을 시키자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중지다 중지라고 해서 이제 취소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 된 거고요. 실제 이번 올림픽은 32회인데 애니메이션 안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두 번이 더 취소가 된 후기 때문에 30회 올림픽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릴 거라는 것 자체를 32년 전에 맞췄다라는 것도 신기한데 그 아래 이제 중지다 중지라는 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될 거다라는 것도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147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 문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실제 올림픽이 올해 열리기로 한 날짜부터 147일 전이 IOC 전 부회장인 딕 파운드가 IOC 지금 위원인데 코로나 이 발병으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게 된 거고요. 실제로 147일 남고 요 언저리 시기에 교토대 학생들이 보통 이런 사회적 풍자를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요 아키라의 요 장면을 오마주를 해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똑같은 설치물을 만들어서 좀 더 주목을 받게 되게 됩니다. 더 신기한 건 이제 이 만화 안에서 또 일본이 이제 세금을 더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일본이 소비세를 작년부터 10%로 올려가지고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췄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중이고요. 이 애니메이션 말고 실제 만화책 안에서의 한 장면에서는 WHO가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방사능이나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는 실제로 그 경기장이 폭발을 하게 돼서 이제 경기가 취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했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아키라라는 만화에 추가적으로 1955년에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이제 나왔었죠. 그 카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맞췄었죠. 9.11 테러 같은 것도 이 카드에 나오는 장면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예언 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카드 중에 무너지는 시계탑에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시계탑의 모양이 긴자에 위치한 와코 시계탑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고요. 그 아래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에
각종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륜기에 나타나 있는 색깔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예언이다라고 해서 이 아키라라는 만화랑 같이 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되고 취소까지도 고려를 할 만큼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도 거의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좀 재테크 공부를 차분하게 해나갈 수 있는 식의 영상들을 만들어 올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에 의한 자산 투자 방식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이런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서 드리려고 해오고 있지만 이번 사태 자체는 좀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한번 알아두면은 향후 2, 3년 동안에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10년이나 20년 후에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 거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는 하반기부터 정도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 여름이 날이 따뜻해지는 여름이 지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사람의 50%, 독일 사람의 70% 이상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거고 치사율이 한 2% 정도기 때문에 취약층이나 고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좀 전염 속도가 큰 곳이 북이 한 30도에서 50도 정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날씨 기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여름 따뜻해지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나 원자재 시장의 타격 자체는 6개월 정도, 그 정도는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올해 성장률 자체가 좋지 않을 거고 지수 자체는 한 15%에서 20% 정도씩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전염된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꼭,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존의 전염병이 퍼졌을 때 마무리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쯤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태에 추가로 지금 요새 오일 사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오일 가격이 이제 $20 아래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오일 가격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코로나 사태, 오일 사태 여러 가지가 좀 겹치다 보니까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엄청난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이자율도 1% 가까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몇십조 수조에 가까운 지금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식의 양적 완화에 추가로 질적 완화까지 회사채나 이런 것까지 사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투자자나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런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이 정도까지 대응을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우려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지금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기존의 금융위기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게 기존에 10년 전에 금융위기 2008년에 있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꽤 높은 상황에서 온 거였고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게 부담이 돼서 거기서 어떤 일종의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 미국이 이제 서브프라임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소비를 위축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위기가 왔던 건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우려가 생기면서 금융위기 비슷한 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유동성을 풀 만큼 풀겠다고 지금 정책까지 내놓은 상황이라 쓸 수 있는 카드들은 거의 다 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급과 수요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세계의 소비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게 이번 위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풀릴 만큼 풀려서 엄청나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돈이 돌고 있지 않는 거죠. 그냥 손에 쥐고 있게 되고 굉장히 초단기 안전자산 쪽으로만 돌게 되는 상황인지라 소비가 빨리 풀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아까 나온 골드만삭스의 이런 예측이나 이런 게 맞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 소비가 좀 풀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나 여러 국가 간의 그동안의 자국의 시장이나 이런 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매겨왔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좀 일어나서 관세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유예를 시키고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4월달 우리나라에서도 총선이 있지만 뭐 미국에서도 11월달에 이제 트럼프 재선 관련된 선거가 있죠. 그런 면에서 하반기에는 트럼프도 어떤 식으로든 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좀 팩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금융위기를 좀 겪어봤던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뭐 주식을 사 모아야 된다, 아니면 현금화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되게 분분하게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장이 출렁일 때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놓고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기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을 사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이나 은은 이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용도,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풀린 시기에 좋은 투자 자산인 거는 맞지만,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금융위기 때는 금은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일 때에는 좀 금은도 저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엄청나게 풀린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관망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지만은 굳이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뭐 초우량 1등 기업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건 뭐 우리나라에서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1등 기업의 주식을 긴 호흡으로 한 2주나 한 달 간격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한 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은 돈이 풀려 지금 낙수 효과까지 해가지고 돈이 지금까지 비조정 지역에서는 돈이 계속 풀리는 상황에서 상승을 하는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비조정 신축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면서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법인 관련된 것도 이제 조만간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라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부동산은 완전 고수가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주식이랑 같이 관망의 자세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입지에 지금 저렴하게 분양이 나오는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분양이나 이런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부동산 대책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디스카운팅을 받는 강남의 고가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는 신축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으신 부자이신 분들은 조만간 이제 좀 관처전 오랜 기간이 남은 재건축 투자 기회가 좀 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쪽도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5.1이라는 이슈 때문에 장이 굉장히 유동을 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부동산이나 좋은 주식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게 될 겁니다. 좀 우려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돈이 풀려 있는데 갈 곳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은 우량 주식, 우량 부동산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매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이제 낙찰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유찰되는 경우도 많고 물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한 2, 3년 안에 경매로 저렴하게 나올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매를 좀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유나 환이나 지수를 베이스로 한 뭐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당장에 단기적으로 뭐 도박에 가까운 스킴으로 돈을 버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순식간에 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투자는 좀 자제를 하시는 거를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예측을 했던 자료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면 이런 전염
疾病에 의한 위기를 예측을 하지는 못했었죠. 1년 전에 뭐 코로나가 생길 건 예측을 못했었으니까. 다만 이제 버블이 계속 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놨었는데, 뭐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아니지만 위기 상황이 온 상황에서 그 당시 때 제가 얘기했던 거에 대한 스탠스는 계속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유동성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풀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이는 시기가 올 때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이전 영상과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재테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참고해서 재테크를 해 나가시면서 좀 성공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